조금 더 범위를 줄이면 이제 서울입니다. 음. 서울 집값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게 이 도표가 뭐냐면 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각 광역시 서울하고 이제 광역시 그러니까 한 6군데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총 7군데다 그죠? 네. 이 7군데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그 시장의 매매 가격에 대해서 지수화시켜서 이걸 갖다가 도표화시킨 거예요. 네네. 이게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요, 서울, 인천, 뭐 경기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고요. 또는 대구, 광주, 부산 얘네들이 다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게 갭 투자가 가능했던 게 2009년도에 부산에 가서 샀다가 2년 있다가 팔고 다시 대구 갔다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때 이제 그게 실제로 갭 투자해서 그래서 부산이 제일 먼저 움직여 가지고 네. 어디 가면은 항상 부산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때는 정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어떤 조건이었어. 그러다가 지방이 이렇게 지금 보면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였을 때 13년도, 14년도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보면 바닥을 찍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갭 투자로. 그러면 이제 서울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점에 샀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되게 힘들었다가 이제 지방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때 뭐 박근혜 대통령, 정의원 부총리 빚내서 집 사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빚도 막 내주고 하니까 갭 투자 막 하고 했는데 이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한 6, 7년 고생했단 말이죠. 고생해서 지긋지긋한 거야. 본전만 들어오면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따 하고 던졌단 말이야. 그게 이제 던지자마자 결국은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는 지방 부산 아줌마들이 정말 잘했다라는 거지. 진짜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게 흐름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가 디커플링 했어요. 여기가 오르면, 다음에 부산이 오르면, 다음에 대구가 오르고, 다음에 오르면 또 광주가 오르는 이런, 메뚜기처럼, 메뚜기 뛰어나듯이 이래갖고, 다시 서로 간에 어떤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넓잖아요. 미국도 아니고, 네. 조그마한 동네에 이렇게 시장이 다 따로 놀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던 것이 이 17년,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올라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전국이 똑같이 이게 커플링이 된 거야. 네. 커플링이 돼서 지금도 보면 계속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오르는 것도 커플링이고 내리는 것도 지금 커플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19년도에 미국 금리가 사실은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돈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다시 올라가 버린 금리도 내리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어디나 할 것 없이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지방, 서울, 수도권 할 필요 없이 다 오른 거예요. 올랐는데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내리는 것조차도 이제 똑같이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 말고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전국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그러면 대장이 안 가면 뒤에 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반전이 돼서 나라에서 너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돈 빌려줄 테니까 다시 집 사라는 그런 시그널이 온다라면 어디부터 오르겠어요? 서울. 당연한 거야. 지금은.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다시 커플링 되는 시장이 다시 디커플링 되는 시장으로 바뀔 건데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디커플링 되는 시장이 온다라면 제일 먼저 움직일 시장은 서울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안 오르는데 부산이 먼저 올라서 미친 듯이 올라간다. 대구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광주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제주도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참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서울의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정책상으로 만약에 풀어준다라면 가장 서울이 수혜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금은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네. 분위기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게 어느 정도의 절대값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금리의 일정 수준이 좀 내려가 주면 이게 다시 수급의 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새끼가 그런 생각이 하면 무엇인지. 자, 봐봐. 금리가 10%라 칩시다. 네. 금리가 10%인데 그러면 아씨 나 세네. 내 1%에 돈 빌렸던 사람이 10% 내니까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1000만 원 내면 뭐 골 때리죠. 사실은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네. 만약에 금리가 10%긴 하지만 돈을 네가 원하는 데 빌려줘. 금리가 10%지만 네가 원하는 만큼 돈 빌려줄 수 있어. 네. 뭐 예를 들어서 담보 가치가 10억짜리 같으면 뭐 10억 다 빌려줄게라는 세상이 있었어요. 리먼 사태가 그렇게 와서 왔잖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정책이 이어진다라면 이 10%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10% 견딜 수가 있으니까. 왜? 돈이 계속 풀리니까 돈을 이게 물건이 내가 힘들어도 사줄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넘기고 저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빠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데 10%의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다니까. 돈을 안 빌려줘. 근데 10%라도 돈을 빌려주면 어찌됐든 역전세 맞을 것도 어찌됐든 내보내주고 버티고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굴러갈 수 있는데 원전 차단돼 버리는 거죠. 돈 자체를 안 빌려주니까. 뭐 금리가 어느 수준이고 뭐고 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1970년도에는 30%였어요. 네. 뭐 그때 집값은 더 올랐어. 왜? 그때는 1년에 집값이 꽃배기 2배, 3배 했단 말이야. 꽃배기. 그러니까 30% 해도 산다고. 물론 이제 이게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논리 구성상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을 어떻게 갖고 와서 집을 사요? 땅을 사요? 사업을 해요? 지금 PF 박살나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돈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네. 안 빌려주는 거라, 안 빌려줘.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안 빌려주고 정책적으로 안 빌려주다 보니까 각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은행 속에 박아두고 안 빼고 잉여 자본금을 전부 다 은행에 집어넣어놓지 그걸 갖다가 돌리질 않잖아요. 빼놓질 않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더군다나 더 지금 스트레스 뭐 DSR이다 그러면서 더 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편적인 거로 이야기한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게 못 견디니까 이자가 많아지니까 빚 갚는 데 먼저 모든 걸 갖다가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은행에다 갖다 줘 돈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생기면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냐. 시중에 그만큼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중에 통화량이 추이가 중요한데 돈을 은행에 갖다 집어넣는 은행에 가버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느 물건이 하나 있어. 근데 대출을 엄청나게 옛날에 좋을 때 받았고 고정금리를 받아서 싸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찌됐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데 얘를 그냥 꺼버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해서 그걸 꺼버리자, 뭐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고, 막 꺼버리자라고 돈을 넣는 순간 내 통장에서는 은행에 5억을 갚아버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내가 얼마든지 꺼내서 뭔 짓을 할 수 있는 그게 5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5억이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다 그러면 그 돈이 은행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근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한번 들어가 버리면 국가에서 지금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안 나와. 다시 시중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실물자산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살 놈이 없는 거죠. 간단히 해서 살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뭘 보냐. 얼마만큼 정부에서 돈을 푸느냐 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을 푼다 안 푼다는 것은 뭐 옛날에 저 문재인 대통령 때 재난지원금도 풀고 뭐 소상공인 뭐 이래 돈 주고 저래 돈 주고 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풀렸던 부분이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없고 더군다나 은행 돈도 안 빌려주면서 계속 사람들은 돈을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시중에는 돈이 줄어요. 저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그것만 우리가 계속 시장을 쳐다보면 우리 톡방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톡방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만 체크를 해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다 적어도 말씀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은 통화량으로 움직이지만 지방은 수급의 장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건 또 누가 라는 그래요? 질문도 있습니다. 그건 또 누가 그래? 누군지 알려가지 마시고. 아니 생각을 해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돈을 빌려줘야 살 거 아니야. 대구고 부산이고 지라리고 어디든 간에. 네. 아니 우리 단순한 질문을 해보자고. 수급 좋죠. 지금 집이 없어. 신규 물량이 없어. 사람들이 새 집을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네. 아무리 새 집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우리에서 돈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사냐고. 내가 안 물어보자 진짜. 돈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사요? 못 사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내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니까. 내가 5억이 있으면 10억짜리 눈이 들어오고 10억이 있으면 20억짜리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지 돈 5억 가지고 딱 5억짜리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근데 어떻게 사? 어떻게 사냐? 가령 뭐 지금 수급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뭐 대기업들이 찍은 네. 울산의 뭐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난 그것도 참 안 되는 게 걔네들은 어찌됐든 대기업이니까 돌려야 되잖아. 어떻게든 진짜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수강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다고 봐요. 저는 아니다고 봐요. 서울이 안 움직이면 지방은 움직이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사놓고 뭐 앞으로 5년, 10년 갖고 있으면 되겠죠. 되겠는데 그게 과연 맞냐. 그리고 진짜 뭐 유튜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 유튜브 보면 진짜 옳은 얘기만 하고 맞는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정도면 괜찮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 앞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추천했던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정말 희한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 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고는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맞다라는 어떤 거 하면 사기 당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는 다 분명하게 맞는 말인데 이게 그분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콘텐츠와 실제 추천 물건이 달라. 원래는 이랬어. 보통 보면 뭐 이야기 한번 딱 알 거야. 영상을 보면 계속 맞는 말을 해. 계속 맞는 말하고 99%는 다 맞는 말 하다가 나머지 1%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갑자기 막 빌라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훅 튀어나오고 위로 전화번호를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 나는 뭐냐면 이 사람 하는 게 영상이 100%다 맞는 말이거든. 네. 근데 실제로 컨설팅 하는 물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뭘 사라, 뭘 하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방은 어불성설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수요 밸런스 이제 깨져가는 곳들, 뭐 울산, 앞으로 이제 부산, 조금 더 멀리는 이제 대구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5년 후를 보면 다 오르겠지. 5년 후를 보면 다 오르겠지. 5년 후. 박사님, 저는 선진이 팔 건데요. 어쩌라고. 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걸 그걸 갖다가 어떡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정식으로 저한테 이제 촉반이 질문하면 이러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지 마라 하죠. 하지 마라 하죠. 저는 똑같습니다. 그냥 알잖아. 내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 뭔가 새롭고 뭔가 하나 찍어줄 것 같고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하거든. 돈 없는데 돈 벌어라 그러고 이러니까 삽질하라 그러고 삽질하고 삽을 키우라 그러고
뭐 소액 투자할 때가 있으면 그러면 소액 투자할 때가 어딨냐? 니 같으면 소액 투자하겠네. 뭐 이러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대답하세요? 그래 싫어하지. 나는 수익 투자 우리 내 이야기잖아. 우리 톡방에 있다가 지금 공부하러 간 애들 되게 많다니까. 간평사 따로 간다고. 아, 본업하려고? 아니 본업은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톡방에서 그걸 못 읽잖아. 그러니까 자격증 따갖고 오겠습니다 해갖고 뭐 기술사 공부하러 간 애들도 있고 그게 많아 지금. 근데 자격증이 굉장히 빡센 건데요? 한 4년 고생해야지. 기술사, 간평사 이런 거. 한 4년 고생해야지. 어. 그러니까 네 삽을 키워라. 돈이 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삽을 키워라.